실제로 비중격만 쓰고 했다가 결과 아쉬워서 함수까지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잘 채취해서 사용하는 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드성형외과 최인돈 원장입니다. 코 재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코 수술할 때 썼던 연골 재활용해서 모양 좀 다시 잡을 수 없나요?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수술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미 코 안에 들어가 있는 연골을 재활용하면 다른 데 아프지도 않으니까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수술하면서 열어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연골들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 시에 연골 재활용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할 때 많이 쓰는 3종 연골을 얘기해보면 우선은 코 안에는 비중격 연골, 귀 연골, 늑연골 이렇게 3종이 있습니다. 먼저 비중격 연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건물로 비하면 1층짜리 건물의 지하실에 있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기둥 몇 개 부셔서 거기서 얻어낸 벽돌로 2층 옥탑방 짓듯이 지어주는 게 비중격 연골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재료로 사용된 벽돌을 다시 쓸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연골을 다시 재활용해서 또다시 시도해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비중격은 재활용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귀연골인데요. 귀연골은 상대적으로 재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귀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포용력이 좀 좋은 연골이라서 적당히 넣어줘도 피부의 압력에 의해서 약간씩 흡수되면서 울퉁불퉁함 없이 딱 스며들어서 매끄럽게 잘 나와주는 특성이 있어서 재활용을 해도 좀 쓰기가 마음이 편하고요. 다만 구조체, 기둥 역할로 쓰기는 조금 힘들고 보조적인 재료, 페인대를 보강해준다든지 각을 좀 만드는 데 조금 넣어준다든지 그런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늑연골은 크고 단단하면서도 탄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판왕 같은 재료라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코 끝에 각도가 조금 아쉬웠다든지 높이가 좀 아쉽다든지 너무 높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가 좀 휘어져 버렸다. 늑연골을 사용해서 흰 코 교정을 했는데 다시 휘어진 경우라면 마핑 현상이라고 해서 늑연골이 좀 구부러진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이게 구부러져서 고정돼 버린 연골은 다시 펴지지가 않거든요. 휜코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재활용한 연골로는 볼륨 보강이나 각도 조절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사용된 연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과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버립니다. 이런 연골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이 연골 하나하나는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수술을 하는 이유입니다. 코가 더 많이 높아지길 원하거나 짧은 코를 길게 하거나 첫 수술 때 휘어진 코를 다시 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연골을 다시 재활용해서 수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하셨던 원장님이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첫 수술했을 때 코 안쪽의 상황이나 연골 채취했을 때 연골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런 경우에 약간의 아쉬운 수술 결과를 손보는 정도라면 기존의 연골을 재활용해서도 높이를 좀 더 올려주거나 휜코를 피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수술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연골을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로 연골 떼는 게 부담스럽죠. 실제로 비중격만 쓰고 했다가 결과 아쉬워서 귀만 조금 추가해서 할까? 했다가 결국에는 늑연골을 이용한 삼수까지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잘 채취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자가늑연골을 채취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표치를 좀 하향 조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케이스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에 자가늑으로 수술하셨던 분인데요. 추가적인 연골 채취 없이 간단하게 연골을 재활용해서 수술을 마무리한 분입니다. 코끝 각도가 조금 아쉽고 약간 긴 느낌이 좀 있다.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코 끝에 처진 부분의 늑연골을 절제를 해서 긴 느낌을 없애드리고 그 연골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코 끝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존의 재료가 튼튼하게 잘 자리 잡혀 있고 휘어짐도 없었고 그리고 늑연골을 재활용 가능성도 높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도 이미지가 확 변화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안타깝게도 기존 연골을 버리고 재수술한 케이스십니다. 첫 수술은 실리콘과 귀연골만 써서 간단하게 하셨는데요. 좀 모양이 많이 아쉬워서 실리콘과 비중격과 기증늑연골 3개를 써서 재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코가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하러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높이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코가 좀 휘어져 있어서 이에 대한 교정을 원하셨습니다. 3D 실리콘으로 실리콘이 휜 것을 잘 잡아드렸고 자가늑을 이용해서 기증늑연골을
제거하고 비중격 삐뚤어진 것부터 다 잘 세워서 똑바로 높아지게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원하셨던 대로 흰 코가 잘 잡혀졌고 코 높이도 잘 높아지셨습니다. 워낙에 상황이 다양하고 재료가 다양하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수술했던 거가 아쉬웠던 게 뭐인지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첫 수술에 비해서 높이가 깨끗하다 약간 울퉁불퉁한 게 좀 생겼다, 각도만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는 기존 연골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코가 짧은데 좀 많이 길게 하고 싶다, 낮은 코를 좀 높이고 싶다, 흰 코를 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재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연골을 재활용하느냐보다 수술 목표를 완성하느냐입니다. 연골을 아껴서 결과가 부족하면 결국 또다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안정적으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성형외과 최인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